드디어 꼬였던 실타래가 하나 둘씩 풀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꼬인 실타래는 한 번 풀리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한순간에 또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 증시에 놓여있는 산적해 있던 악재들이 이 줄을 이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이제는 사그라들고 있고요. 이 부분이 10년물 국채금리로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10년물 이제 어느덧 정상 밴드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요, 이 공매도와 관련된 노이즈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에 들어가면서 이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돼서요,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상으로는 2,400선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 잘 깨봐야 되겠죠? 오늘 월요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핵심 뉴스 살펴보시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오는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무차익 공매도 방안 등 개선 방안 등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이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와 함께 이 관행적으로 불법 무차익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이번 정부에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 기간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약 10개의 글로벌 IB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종목군들 굴레를 벗어나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매도 비중이 높거나 혹은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는 종목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2차 전지 혹은 바이오의 종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묶어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공매도 거래대금상으로 1, 2위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각기 이 두 종목은 지난주 후반에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반등 움직임 나타냈지만 반등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맞춰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 반등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시면은 역시나 이쪽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공매도 대금이 상당히 쏠려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반등 움직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진시장에서도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선진지수 편입, 그러니까 MSCI 선진지수라든지 이런 곳에 편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을 드러낸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 공매도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공매도를 가져갈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될지 일시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수급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증시 우호적인 수급이 예상된다라고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곡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인데요.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죠. 인도에서 국민 8억 명의 대상을 해서 곡물 무료 정책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5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렇게 밝히고요. 고물가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8억 명의 국민에게 매달 밀 또는 쌀을 5kg씩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이 부분을 5년 더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도 최근 들어서 이 곡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몇몇 곡물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며 곡물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이 조치가 5년 더 연장되면서 이 부분이 또 곡물가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관련된 종목입니다. 한탑은 밀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4%가량 올랐고요. 미래생명자원, 신성홀딩스, 누보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반등 국면에서 크게 주목받거나 혹은 단기에 이 곡물과 관련된 뉴스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소식에 대한 반응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뉴스인데요. 삼성일가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금 조달 꾸준히 해오고 있죠. 이번에도 그 일환의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6천억 원어치 처분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은요, 이 홍라이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이 유가증권 시장 처분 신탁 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럼 계약 목적이 무엇이냐?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량은 내년 4월까지 계속해서 출하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지분 홍라이 전 관장은 0.32%고요. 이부진 사장이 0.04%, 이서현 이사장이 0.14% 매각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수준으로 처분 금액을 환산해 보면 홍라이 전 관장이 1조 3천,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1,671억 원 정도 되고요. 이서현 이사장은 5천억 원가량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만 파는 건 아닙니다. 그 밖에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 삼성생명 지분도 매각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삼성그룹주들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출하될 경우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세 납부용이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없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죠.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속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삼성생명 쪽이 아무래도 좀 약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보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도 뉴욕 증시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뜨거웠던 고용이 조금은 식나 봅니다. 이 부분에 증시가 환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지수는 0.66% 올랐고 S&P 500 지수 0.9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38% 오르면서 기술주가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용이 사그라들어서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월에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15만 명으로 발표된 건데요. 예상치가 17만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고용이 덜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월 9월에 어마어마한 고용이 발표가 됐었죠. 9월 당시 발표 데이터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발표 데이터의 절반 수준가량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뜨거운 고용도 조금씩 식나보다 이렇게 시장은 인식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추가금리 인상에 고려하는 요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고용과 성장률인데요. 그 가운데 고용 이 하나가 꺾이지 않아서 시장은 상당히 애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도 슬슬 꺾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더욱더 시장은 자신감을 얻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9월 고용이 33만 6천 명이었는데요. 이것도 하향 조정돼서 29만 7천 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가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하나 더 보겠습니다. ISM 서비스 PMI 발표가 됐었는데요. 서비스 PMI 51.8로 직전월 수치가 53.6이었는데 이 역시도 약간은 꺾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 경제 지표가 이날 증시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4bp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5%대로 밀려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군들 봤을 때 기술주 좋아하는데 애플이 실적에 대해서 부진한 평가가 나오면서 애플만 약간 밀렸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대체로 좋았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아마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회의적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이 홍콩 관리와 이 법관에 대해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홍콩 제재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홍콩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했던 건데요. 이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의 오만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은 시대착오적이다. 패권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음을 반영한다. 라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갈등이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정세 움직임까지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